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 받으려고 초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기를 좀 받아야겠어요. 네, 저 부산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부산 출신. 고향이- 이 부산이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도 기분 나쁠까? 센 뭐로 유명하죠. 센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내 친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남성인 친구가 네. 응? 남사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부산 안 되겠네 이러면서 약간 부산 걸 안 되겠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부산 걸들이 센 걸이지만 굉장히 잔정이 많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잔정이 많은 그래, 거예요. 그 뒤끝이 없어. 뒤끝이. 맞습니다. 예. 우리 뒤끝 없습니다. 예. 여기서 막 싸우고 돌아서 네. 또 해 긁고 나갑니다. 갑자기 후한 점수 줄게 없어요. 갑자기 나 지금 이거 질문을 딱 받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잘한 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칭찬을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권 초기에는 칭찬도 좀 하면서 그쵸. 비판도 했는데 그쵸. 왜냐하면 기대를 좀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 국민통합,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뭔가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서 개혁 이런 건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 두 가지 면에서도 전 사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국민통합보다 지금 뭐 분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개혁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뭐냐면 제가 좀 기대를 솔직히 한 거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부문의 이제 공무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고 있다. 줄 세우게 하고 있다. 네,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이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원칙이 이 인사를 독립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인사를 독립을 시켜야 정권이나 권력으로부터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그럼요.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인사를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갈수록 대통령의 손아귀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차라리 제 같으면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갖다 지휘 감독하는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법원장처럼 그냥 행정적인 것만 관장을 하고 각 청에서 알아서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지휘를 끝낸다라고 그렇게 가야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그것도 이상하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수처 하게 되면 전 민주당 있을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하면 그 공수처장이 검찰을 또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걸 감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죠.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사회개혁 분야에서도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변 말이에요. 그 주변. 그 인사와 그다음에 특히 인사 그다음에 주변에 너무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최근에 일어났던 고액 강사료 문제라든가 이 너무 후광을 얻고 좀 뭔가 부적절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기대를 좀 했다가 사실은 지금은 잘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잘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탁현민 전 행정관이랑 뭐 약간 그 고액 강사료 때문에 말 있었는데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사실 제 탁현민한테 별 관심이 없어서 한번 같이 이름이 본인은 올라오셔가지고 관심 받고 있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보니까 본인이 뭐 그 올려가지고 관심을 받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그 고액 강사료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자체가 돈을 주는 거니까 이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죠. 예. 그러니까 지자체 돈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강사료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탁현민한테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탁현민한테 간 게 아니라 지자체한테 갔는데 뭐 이거 얘기해도 되냐 뭐 어째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는지 뭘 올린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유명한 강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렇게 딱 정액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보좌진이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1,500만 원 받는다대요. 야, 그래서
민간 기업은 또 왜 1,500만 원씩 주고 강의를 요청하냐? 그 사람이 무슨 경영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이상해요. 정권에 응? 가깝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들 볼 주는 때는 거지.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 우리나라 워낙 권력의 힘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말이죠. 좀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을 자꾸 모셔가지고 잘 보이고 또 인맥을 쌓고 이러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단호하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여러 가지 습성들이나 관행은 이제 타파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청와대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수장들이 계속 1년 만에 교체되고 있잖아요. 장하성, 지금 뭐 김수현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정말 경제 수석도 지금 3번 교체. 그러니까 1년씩 바뀌는데 다 1년씩 비슷한 사람들이 이게 바뀌죠. 물론 그렇죠. 그래도 지금 뭐 밖에서 들린 얘기는 좀 김상조 낫나? 그 신임 뭐 실장 정책실장이나 이번에 들어오고 그 경제수석 부분도 기재부 차관을 하신 분인데 재정 문제도 좀 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하실 때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좀 균형을 좀 맞추셨다는 평가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정 정도 그 여기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김수현 실장이 1년 만에 짧은 단기간 하고 그만두고 지금 새로 기용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던데. 뭐 김상조 뭐죠 그러면 공정거래가 이제 지금 정책실장으로 실장? 들어가. 네. 김상조 실장이 김수현 실장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낫다고 말이죠. 해주세요. 네. 나으려고 바꿔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조금 낫겠지 조금.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네. 조금 나고 되냐 그렇지. 이 말이야. 더 많이 바꿔야 된다. 파격적으로 지금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거든. 그럼 방향을 확 틀어야 된다 이 말이지. 속도 조절로 될 근데 것인가. 지금 무슨 그것도 얘기냐면 의문이에요. 내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걸 비교를 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되게 이제 천천히 대한민국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어떤 여건이 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산업전환도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뭐 그전이라고 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속도를 주변에 말이죠. 주변에 지금 최근에 뭐 미중 전쟁도 있고 그렇지만 미중 무역 전쟁, 갈등, 예. 그냥 전쟁,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전 세계가요 지금 혈안이 돼 있어 요 경제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걸 딱 보면서 한 10년 전만 해도 분위기 아니랬거든요. 세계 분위기가 오바마 할 때만 해도. 그런데 이게 트럼프, 시진핑, 뭐 또 일본, 뭐 난리 법석들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 뭐.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외국에 가서 외국 의원들을 딱 만나면 그 의원들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전부 경제에 대한 얘기만 하면서 우리는 이런 데 지금 요새 관심이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데 관심이 있냐? 응?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같이 협력할 게 뭐가 있냐? 딱 앉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 분위기가 요상한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제가 만난 의원들은 이제 되게 싱가포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경제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긴 하지만 저 나라들이 지금 뛰어가고 날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도 상대방이 다 그러고 있으면 우린 뒤로 처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게 세계 생리니까. 그런데 그게 좋고 싫고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란 얘기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문제가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근데 엄청난 속도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나는 말이죠. 어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가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안철수가 최저임금 5년 내 뭐 얘기할 때 네. 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그따위 그 공약은 잘못됐어. 그 자꾸 흉내 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에 그때 좀 어중간하게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5년 동안 또 임기 내 비판을 해야 돼, 5년간 만 원이라 했는데 이제 내년에 당장 만 원. 2017년도에 그때 선거할 때. 근데 지금 8,300 얼마인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게 아니지.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지금 나는 이제 제가요. 정부 편을 좀 들어봐. 어떻게 아니지. 반대를 해야지. 지금 정부 편을 드는 게 문제인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중요한 게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한 거야. 나는 솔직히 거기에 말해서 100% 동의합니다. 먹고 그러니까 사는 게 있어야 이게 했어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 한번 해봤다. 그런데 했는데 아니거든. 그럼 빨리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니 이제 취소해야죠. 취소. 그리고 나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어. 좋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야지. 왜 또 형편 안 되는 사람 쥐어짜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를 수가 없잖아.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알바생들 얘기를 하는데 알바생 중에서도 형편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진짜. 또 별로 안 어려운데 그냥 알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거 자영업자가 이 쥐어짜이면서까지 그 알바생을 생각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대개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됐으면 이건 무슨 이걸로 성장을 한다? 이거를 소득 성장의 어떤 툴로 사용하는 것은 난 잘못됐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내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으로 끝나야지. 이걸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게 돼. 임금이 원가고 생산 원가고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조.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괴가 우르르 되는 거고 되게 다른 나라 보면 보통 한 3, 4%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올려도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주고 싶으면 국가가 직접 복지로 도와줄 일이지. 와, 뭐 때문에 이렇게 임금을 손대냐 이런 거지. 아니, 나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올해 최저임금 내년도 결정 회의하고 있잖아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회의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려고 질문 드린 거예요. 지금 올해 뉴스 보니까 사용자 측 뭐 퇴장하고 막 지금 회의 중에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은 최저임금 현재 수준에서 뭐 전문가들 예상은 3.몇% 정도로 인상하고 끝날 것 같다. 네, 동결 혹은 삭감 뭐 어떤 거? 나는요 네. 사실 전면적으로 우리가요 이 지금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한다. 네. 실패가 아니라 큰 위기에 봉착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지금 이미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서 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작년 정도까지는 막 힘들어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버틸라 했는데 올해 딱 되면서 이게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제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을 이 뭔가 이렇게 사회 안전망으로 받쳐주기 위한 방법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임금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임금이란 생산 요소의 가격인데 이걸 건드리면 모든 경제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트럭이 안 팔린대요. 트럭이 화물차가. 왜 트럭이 왜 안 팔리니까 매출이 급감해가지고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 울상이 돼가지고 이대로면 우리 1년 안에 회사 문 닫습니다 이런. 근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막 경기가 나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왜 트럭이 안 팔리냐? 운송업이 침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운송업이 침체가 되냐? 이게 이제 자꾸 원가가 올라가니까 여러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이 주문할 것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지금 모든 게 이제 도미노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 자기들 회사 자체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52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잔업하는 게 지금 힘들어지고 이런 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 잔업도 이런 거죠. 52시간 갑자기 펑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이죠. 시간 더해가 잔업해갖고 해결해 왔던 거를 사람을 한 명을 더 고용. 그러니까 3분의 1을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새로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비용이 실제로 더해지는 비용은 100인 거예요. 그래서 200%가 되는 거야. 이게 현장의 문제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들은 사실 내가 볼 때는 이 자유의 문제도 있고 원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 뭐냐면 권고를 하는 정도에 그쳐야 된다. 권고. 이걸 강제하는 순간 사실 그래서 그 전에 미국에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이거 해갖고 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 임금 주도 성장 미국에 한 주인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그렇고 그 아까 제가 아이엘오 보고서 얘기를 했지만 아이엘오 보고서의 임금 주도 성장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지금 정권이 그거 보고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어떤 개방된 경제, 세계 경제 지금 개방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된 경제 하에서는 적용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게 원가고 결국에는 그 이윤 창출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이걸 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랬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마지막 보고서 마지막 부분 안 읽어보셨나 보다. 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네, 제 책에 읽어보시고. 네. 자, 그러면 대통령한테 전달해드리세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불미스럽지 않나 어쨌든 간에. 엉덩이 춤은 왜 췄어 그래 이 바쁜 와중에. 아 정말. 아니 경기는 못 차렸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황 대표가 아직도 정치 그러니까 신인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왜냐면 조국 수석하고 한판 하려고 이 하셨던 거 붙어야 아니에요? 되는데 내가 보니 벌써 겁먹었어.